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된 종목들, 오늘은 더존비존 먼저 볼까요? 최근에 위하고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세무사무소 한 1000여 개 이상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꽤 비용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점차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내년부터는 잡힐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핀테크 관련한 매출도 3분기부터는 잡힐 것이다라는 전망,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죠. 6%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 더존비존 65,2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은 지금도 상한가가 안 풀렸을까요? 그러네요. 지금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채 진행이 됩니다. 지난달 동부제철이 KG그룹에 인수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었고요. 그리고 공정위 심사를 이번에 통과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KG그룹의 품으로 안기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에 이렇다 새 주인을 찾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안정된 상황일까요? 동부제철 기대감 속에 상한가 기록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볼게요. 사우디 쪽에서 3조 원 넘는 초대형 플랜트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좀 아쉽죠. 장중한 때는 그래도 상승폭을 좀 많이 키우는 것 아닌가 기대했었는데 지금은 1%대 반등에 불과합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순매도로 대응하고 하고 있는 현대건설, 지금은 48,4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슈피경 코리아 보겠습니다.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안은 본업보다는 화장품 쪽에 집중을 하면서 마스크팩을 아마존에 풀었는데 판매량이 엄청 잘 됐다는 그런 뉴스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 시장에서는 본업에 집중을 합니다.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 많이 하겠다라고 했고요. 향후 5년 안에 매출 500억 목표로 두고 있겠다. 최근 1년 매출이 500억 원 안팎이었는데 이걸 이제 통째로 인도 시장에서 한번 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주가는 3% 넘는 강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장 탑픽입니다. 일진다이아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자회사 덕분에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일진 복합 소재 이 자회사가 현대차 수소차 넥소에 그 연료 탱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탱크를 플라스틱 용기에 탄소 섬유를 감아서 만들고 있다는 거. 탄소 섬유 하면 또 떠오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탄소 이 섬유 소재에 관련한 규제, 이 확산 가능성, 이거 엮이면서 또 일진다이아를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주가는 보합선이네요. 5G 관련주, 지난달 기간 조정을 보였던 5G 관련주들이 최근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하고요. 오늘 강하게 또 튀어 올라갑니다. 오이솔루션, KMW 나란히 전고점 뚫은 모습이고요. 수급도 개선되면서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지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반등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 정말 많이 올라가네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4%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동안의 악재들이 다 해소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응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둘 다 연이틀 오른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이 대박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지금이잖아요. 네네. 이틀간의 반등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3일 연속 강하게 약 10%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좀 연일 하고 있는데, 가장 감산,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인상 얘기, 기대감들이 좀 나옴으로써 상승세를 좀 실현을 하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저희가 봐야 될 점들이 Q, P, C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Q는 이제 매출, P는 가격, 그다음에 C는 이제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급증하게 좀 증가가 되면서 프라이스 가격이 좀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가격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그 주가가 좀 오른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한계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좀 보이고 있을 것 같아서 네. 따라잡기 전략보다는 지금의 그런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약세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 자체는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적자가 나오고 있는 낸드 플래시, 낸드 그쪽에서 감산을 통해서 이 가격을 조절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실적을 조금 이제 뭐 좋게 만드는 효과를 그로 인해서 이제 맛볼 수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부각되면서 어제 오늘 또 반등이 또 그 기대감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평가는 내리기 힘들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투자 의견은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제 뭐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뭐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의 그런 뭐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충분히 추세가 전환되기보다는 일시적인 상승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한번 SK하이닉스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동 평균상으로 지금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장기 이동 평균선, 단기, 중기가 좀 밀집된 구간이에요. 그래서 혼조 양상이 충분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매도 관점. 매도 관점이요? 그렇죠. 이익에 대한 그런 이익 실현 관점이 네. 저는 맞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진입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시 한 7만 원 언더에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점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봅니다. 네. 투자 의견은 글쎄요 찍고요. 네. 일진다이아에서 한번 기회를 엿보도록 할게요. 네. 수소차 관련주로 이제 이슈가 묶이면서 한동안 또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큰 모양이에요. 오늘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떤 네. 근거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수소차 관련된 종목에서 일진다이아를 통한 그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죠. 수소 탱크를 현대 그 넥소한테 납품을 네. 한다. 그래서 3개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수소 전기버스든 6개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향후에 일진다이어는 수소차에 대한 그런 대중화에 힘입어 곧바로 비례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독점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기 때문에 일진다이아가 유상증자를 이제 실행을 했어요. 이제 납입은 아직 안 됐는데 700억의 유상증자 중에서 600억은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수소 탱크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죠. 수소차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겠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를 집중적으로 그 공략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중에서 도요타랑 현대차를 들 수가 있는데 수소 탱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일진 복합 소재랑 도요타밖에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그런 그 수출 제한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뭐 공작기기라든가 뭐 탄소 섬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일진복합 소재의 그런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도 탄소 섬유랑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그런 테마로 좀 엮임으로써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는 같은데 저희가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장기 성장성에 베팅할 때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일진 그 다이아 수급을 한번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연일 지속적인 좀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뿐만이 아니라 투신, 3호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좀 힘입고 있고요. 외국인도 연속적인 순매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런 매수세들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상태가 이제는 서서히 우상향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평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다 돌아서고 이제는 주가가 조금은 좋은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차트 본 김에요. 네네. 가격 전략도 조금 더 들어보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좋아요이다라는 그쵸. 말씀이시죠? 예, 좋아요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2,000원에서 좁은 박스권이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가격대가 3만 원에서 32,000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이 옳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추세가 이제는 돌아섰다. 어느 정도의 그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좀 마무리되고 우상향으로 좀 갈 일만 남았다라고 좀 본다면은 지금의 가격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42,000원을 좀 보지만
올해가 이제 수소차의 원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에 대한 그런 그 수소 전략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소 탱크를 통한 일진 다이아, 일진 복합 소재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 테마가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진 다이아를 비롯한 수많은 수소차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부각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시 손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가지고 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시각이신 거 맞아요? 그렇죠. 최근에 수소차를 좀 본다면은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면은 주가들이 코스닥이 하락하고 뭐 코스피가 하락함으로 해서 주가 대부분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일진 다이아가 뭐 탄소 섬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엮이기 전부터도 좀 주가의 흐름 상태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뭐 충전소 사업부를 하고 있다, 뭐 그 수소차의 그런 부품들을 일정 부분 뭐 매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진 다이아가 직접적으로 일진 복합 소재의 그 전체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 탱커에 대한 이익의 성장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수혜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우 사장님 시간이 별로 네. 없습니다. 5G 관련주 그래도 오늘 동반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서 네네네. 좀 이제 관심을 뭐 여전히 가져야 되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포인트 챙겨주신다면. 간략하게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은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의 성장성은 5G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2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사보자. 네. 따라가기 전략보다는 2분기 실적을 사고도 충분하게 장기 성장성이 맞으면은 지금 늦지 않았다. 어차피 네. 우리나라도 완벽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투자 의견 글쎄요 글쎄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5G 관련주들은요. 개별적으로 실적 결과 전해지는 대로 추후에 또 차장님과 함께 네.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진다이아에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게 껴서 이 약부하권에서 거래된 반면 국내 증시 나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오름세 힘입어서 현재도 플러스권에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호가 부근입니다. 거래소는 0.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2060선이 깨진 모습이네요. 2059포인트의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고점 대비는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1.2%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666포인트의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5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SK하이닉스는 강하게 탄력을 유지되고 있는 반면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주가 방향 밑으로 틀어내면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감산 기대감에 뚜렷하게 강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아주 강하게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8% 오름세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방향 밑으로 틀고 있고 시장 ENM은 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신라젠, 헬릭스미스, 펄어비스는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마감합니다. (7월 10일) 수요일에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3거래일반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선전이 두드러졌는데요. 그동안 조정받았던 5G 관련주들 오늘 KMW와 OE솔루션을 필두로 시세를 분출했고 바이오주들도 강하게 시세를 내줬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시밀러들은 이 플로우에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경쟁, 이 격화에 대한 우려가 아직 투심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가 체크해보시면 역시 1%대 내림세를 모두 보이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셀트리온은 1.3%의 내림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4%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29만 9천 원 선에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에서는 시각이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며 비중 확대를 제시한 반면에 이 삼성증권은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부진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하향 제시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거래소는 0.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2060선을 역시 다시 지켜내지 못한 모습이고요. 어제장과 비교하면 6포인트 내려오면서 2058포인트의 종가가 잡혔습니다. 코스닥 역시 고가 대비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는 9포인트 내려오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670선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666포인트의 수요일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외국인이 아주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대형주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사들였습니다. 1,851억 원 매수세를 보였는데 기관이 비슷한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1,74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263억 원, 외국인도 689억 원 동반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 개인 홀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 두올 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오늘도 상한가 터치가 나왔는데요. 종가를 체크해 보셔도 가격 제한폭이 풀리지 않으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2,215원에 오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빗썸이 추후에 이 두올 산업을 통해서 우회 상장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올 산업 종가는 2,215원에 잡혔습니다. 내일 7월 12일은 7월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 변화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